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을 탈환을 해냈고요. 코스닥도 920포인트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온 것이 포인트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계속 이어질지 관전 포인트로 찝혀주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도에만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약 6조 원가량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반등 흐름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FOMC 5월 회의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흐름에 따른 전략도 짜봐야겠죠. 시나리오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우리 시장,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2,73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전날 대비 0.72% 오른 채로 2,729포인트 선 현재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3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0.67% 상승하면서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임찬우 파트너 그리고 김덕호 대표까지 네 분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텐데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 시그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유튜브 스트리밍 채널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오픈맨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민경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어줬는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도 강하게 좀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 주 내내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슈들과 종목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봉상 추세 하단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예언들을 많은 우리 서울경제 전문위원분들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런 예상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산중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1, 2, 3, 4, 5거래일째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6거래일째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지금 돌파 구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14,600 돌파하게 된다면 도달하게 되는지 돌파하게 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플러스 2% 정도의 강세를 좀 나타냄에 따라 우리 증시도 코스피 0.5%, 코스닥 정정이 아니라 0.5% 맞죠? 0.5% 이상씩의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테슬라가 약 8% 급등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금융과 관련된 종목군들 좀 전방위적으로 크게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였다, 좀 떨어졌다.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의 좀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크게 좀 거리대금이 몰렸던 주식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유럽의 기가팩토리 독일의 이제 그런 공장이 가동된다.
즉 유럽 시장 진출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면서 자 1월달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그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여기가 저항 구간이었을 텐데 이 저항 구간을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천슬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에 거리대금을 막대하게 동반하면서 주요 우리 저항을 뚫어낸 직후에 1200슬라까지 폭발한 과거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구간 940달러 수준이 우리 테슬라의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했고 잠깐 이탈하긴 했지만 여기 주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탈한 시점에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유럽 시장 진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직전의 고가 라인 우리 추세의 상단의 영역대를 좀 선을 그어 본다면 위로는 1150달러 수준까지 테슬라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뭐 테슬라 지금 슈팅 자리 만들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슈팅 자리 만든 종목들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제 기준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우리 세 종목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곡물 가격이 한 달 동안 40%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한일 사료와 같은 우리 현대 사료 뭐 상한가 2번 잡았죠. 우리 매매시그에서 공유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뭐 상한가 2번 잡고 우리 TYM도 우리 뭐 농업 관련주로 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 제하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첫 번째 DR텍입니다. 살짝 그렇게 보시면 상장된 직후에 4,800원, 그 직후에 3,600원, 그 직후에 2,8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일봉상 추세 하단 거의 뭐 반토막 났다가 어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막대한 거리대금이 수반됐습니다. 과거에 바닥에서 거리대금 동반됐을 때 단기간에 시세가 나오고 눌렀다가 한 번 더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DR텍 종목도 한 번 더 뭐 눌러준다면 혹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우리 거리대금 터졌을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매기가 전일자 유입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웍스입니다. 이 종목도 2,7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나고 1,300원까지 반토막이 나고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대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장기 평라인 때의 매물을 즉 저항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종목도 대시세 초입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에 노려볼 종목으로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제 나라 M&D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종목이고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우리 16,4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정말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1월 17일, 2월 15일 딱 한 달 만에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기간 조정 거치다가 전일자 거리대금 매기가 유입되면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월 2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반등 시도 오늘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이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뜨진 않았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는 들어온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오늘 투자자분들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첫 시간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지수가 떴네요. 오늘도 좀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될 것 같은데 장 브리핑과 관련된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여러 악재에도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시대도 불구하고 보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상을 했지만 오늘 좀 그 강한 그 상승세를 좀 나와주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보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코스피에서 철강 금속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동일 제강 같은 경우가 13.43%의 상승세를 지금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 원판이 7%, NIT 6%, 그리고 동국제강이 4.93%, 동양철관이 3.77%, 그리고 KG 동부제철이 3.5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여러 그 밑에 있는 고려아연이나 다른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철강 업종에 대한 그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아베스티 같은 경우는 2.6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포스코가 제품값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률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 면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0.71%, 기업은행이 0.47%, 제주은행이 0.47%, 카카오뱅크가 0.7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에서도 약간의 그 2차 전지 쪽으로의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LG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1.61%, 삼성 SDI가 1.38%,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대덕전자도 1.4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2.25%, 삼성전기가 1.2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운수창고 업종도 긍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항공이 0.6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부산이 0.64%, 그리고 한국공항이 0.5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0.7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운업종도 괜찮습니다. 흥하이온이 1.04%, 한인롯데프레스가 0.86%, 그리고 페노션이 0.56%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특히 종이목재 업종이 1.98%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고길 제지가 지금 0.79%, 그리고 동화기업이 2.95%, 무림SP가 1.2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후보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비엠이 4.47%, KNW가 2.58%, 그리고 이 HNB 디자인이 2.39%, YMT이 2.0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랩이 지금 14.0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트루스가 5.32%, 그리고 쿠콘이 2.8%, 아프리카 TV가 지금 2.67%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유비밸류스도 1.45%, 그리고 라운시큐 같은 경우도 1.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 그 업종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40위까지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삼성전자가 0.71%,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0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네이버가 1.33%,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가 0.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큰 폭의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는 역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2.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2.3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점이 역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 부분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1.77%의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 은행 업종이 다른 그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역시 뭐 H&M 같은 경우에도 2.25%의 상승세가 보여주면서 역시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익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 증가 효과가 지금 2조 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42,000원 이상까지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다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우선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가 0.7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3.78%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작년 그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좀 저평가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와주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가 1.22%, 그리고 LNF가 2.79%, 카카오게임즈가 2.5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제약 같은 경우에도 1.3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어떤 블락트랙 여파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LST 세미콘이 4.1%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 매출이 뭐 이제 2조까지도 됐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긍정적 평가를 받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안랩이 지금 17.5%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우선 어제도 신고가를 뚫었는데 3월 들어서만 거의 뭐 지금 뭐 12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테마도 겹친 상황에서 신곡 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과 그리고 눈에 띄는 업종들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종을 좀 살펴봐 드렸는데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시장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주들도 많고요. 이 안에서 차장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픽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설명드릴까요?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린 롯데렌탈. 지난주에 대형 그 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 중고차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차 어떤 실내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형사들 진출하는 부분에 그대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소카에 대한 지분에 대한 그 어떤 지분법이 또 소카 성장했을 때의 기대감도 지금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JYP 어제 좀 주가 많이 올랐었죠. 영업이익 뭐 1,0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스트레이트 키즈, 그리고 니즈 같은 어떤 그 아티스트들의 이 수익화 과정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YP 이 엔터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아티스트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JYP 엔터 좀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롯데렌탈과 JYP 엔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오늘도 우리 시장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은 이제 반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특징적인 종목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해외 시장은 특별한 변수가 없이 현재 그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경기는 매우 좋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화두가 계속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장기화 또 고착화 좀 되면서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약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화두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강세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이쪽 현재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철강, 현재 비료, 사료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체적인 특징의 흐름들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둘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한인사료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시장의 특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그 팜수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보시면 알겠지만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이런 모습이 좀 되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를 좀 해주려는 흐름에서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장중 조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매매 공방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팜소리가 후발주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도주를 보고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약간 오르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KCP라는 종목군도 좀 이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무조건 음봉이면은 하락이다. 물론 이제 하락 신호의 첫 출발은 이제 음봉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보통 하나의 파동은 3파 내지 5파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음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큰 파동이 이제 음봉에서 한 접어주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KCP도 마찬가지로 음봉에 이제 접어주는 시점에서 음봉의 중심을 이제 돌파를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현재 한번 접어주는 시점에서 이제 매매 시점을 좀 찾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부분들은 이제 하이스리라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제 양봉이 연달아 3개 나오면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한번 눌림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은 부국철강, 현재 그 문배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출발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이격이 낮은 부분들 좀 찾아보면은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좀 포착이 됩니다.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형 형태를 보이다가 이제 출발하는 모습, 이 삼각수렴형의 어떤 그 부분들을 현재 그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후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부분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동양철관 같은 종목 부분들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대동스틸이란 종목군도 이제 현재 출발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출발하는 모습, 대동스틸, 그 다음에 이제 삼연철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형 철강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서 거의 좀 마스터를 좀 하신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MP라는 종목군도 좀 현재 그 이제 부분들이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됐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최근의 흐름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디지털 정보를 이제 표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MP,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뭐 덱스터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덱스라는 종목군들이죠. 덱스라는 종목군들도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부분들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오늘이 5일째에 해당이 되죠. 보통 일주일을 좀 쉬어주면은 현재 그 순환매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뭐 맥스나 뭐 이런 부분들도 알체라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어떤 이제 메타버스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 현재 플랫폼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랩이다. 안랩의 또 흐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안랩이 그렇게 크게 간 걸 보면은 차트만 보면은 현재 안철수 현재 그 인수위원장이 현재 대통령인 줄 알고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강하게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현재 과학기술 그다음에 현재 바이오 이쪽에 양쪽 다 이제 실무를 이제 겸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수위원 또는 총리 후보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T 쪽, 이게 코스닥 쪽에 강한 수급이 몰려주는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도 가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테마가 그렇게 형성이 좀 될 소지인지 아니면 특정 인물 테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테마적인 요소를 보시면은 한일 네트워크스도 갭상승에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한번 여기서 좀 튀어 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상승에 대한 현재 2단 상승에 대한 일단 조정 그리고 행보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계속해서 보시면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테마 쪽에서는 아직 이제 특별한 특별한 부분들은 아직 뭐 나와주진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EMW라는 종목이 좀 잡혀주는데 EMW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부분들 휴대폰 부품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거의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 부품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EMW 부분들이 또 지금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에서 상방으로 서서히 좀 치고 올라가려고 좀 하는 그런 요소를 좀 가지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스마트 부품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서히 좀 살아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부품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흐름은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 후발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철강 관련주 그리고 뒤따라 오르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할 텐데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러보죠.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장이 열린 이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개장 상황과 특징적인 종목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도 말씀드렸다시피 2,700을 지지 잘해주고 지금 이제 2,800을 어떻게 돌파해주냐가 지금 제 코스피 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박스권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돌파해서 2,923포인트를 지지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나오면 950포인트까지 가는 게 지금 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수나 지금 전쟁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다 완화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조금 장기전 됐을 때 문제가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철강이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철강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 부도 위기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서 유럽 최대 철강 공장들이 피해가 많다라는 이슈로 지금 현재 철강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시초에 잡지 않은 이상은 조금 무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입하신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넥스트라는 종목을 조금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넥스트보다는 MP라는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MP 관련 종목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동사는 일단 에너지랑 팜, 그 생활자원 그리고 솔루션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즉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때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이랑 내무부 지역의 석탄 공급 쪽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근에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유연탄 부분이랑 팜 오일 부분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쪽 부분에 수급이 돌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83% 증가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4.8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30%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수혜를 입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연탄 가격이 조금 감안을 했을 때 글로벌 공급의 차질이 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팜 오일 가격 추이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래는 800원 정도가 조금 정상 가격인데 지금 계속 2,000달러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밑에 있는 거 올려서 조금 보면 유연탄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고 나서 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유연탄이나 물류 부분에 이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33,700원을 좀 지지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 계속해서 수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높긴 하지만 한번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진입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아래로 왔을 때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단기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월이나 에너지 이슈는 분명히 한 번 더 돌 겁니다. 계속해서 장기전이 됐을 때 러시아랑 국제적으로 유가에 대한 흐름은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안정이 됐었죠. 100달러 밑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100달러로 회복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두 번째 종목 대덕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PCB
판에 대해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5 통신위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대용량의 이슈가 좀 들면서 첨단 제품이라고 해서 조금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회원님들은 갖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어서 신고가 중인 종목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고요. 일단 FCBGA라는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연도부터 업황의 지속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들면서 영업이익도 지금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이러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될 거고 지금 5G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DDR5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나 DDR5 관련 종목으로도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통신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전장까지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대덕전자 조금 사업별 매출 추이인데요. 패키지 기판이 이제 71% 차지하고 있고 모듈이 이제 20%, 그리고 MLB가 13점인데 패키지 기판이 이제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DDR5 매출 추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이건 조금 더 보면 매출의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갱신하고 있고 앞으로 영업이익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현재 신고가를 찍고 오늘 조금 지금 조정을 받네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종가 부분만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반도체 사이클 아직 돌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관련주들 신고가, 소재 쪽은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 관련주, 어제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왔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모바일 게임 오딘이라는 게임으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만에도 오픈한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 골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게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돌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신규 게임도 이제 자체 제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오픈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넘버원 이제 모바일 서비스 메신저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라인업을 지금 계속해서 개편하고 있는데 게임 업종 중에서도 오딘 외에 지금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회사로 메타보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조금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NFT나 이쪽 코인 이슈가 돌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핫하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게임에 대한 이슈도 마무리되고 있고 외국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2002년도 매출액이 지금 현재 1.4조 원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 43%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태고요. 영업이익도 3,500억 정도 되면서 많이 게임의 이슈죠. 이런 투자 대비, 판관비나 이런 거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게임즈 많은 박스권을 지금 잡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8만 원 부분을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이 갭 부분이랑 8만 원만 잘 지지해줬을 때 추가적으로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이제 이슈와 탄력만 받으면 상승 가능하니까
8만 원 지지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매매하시면 좀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게임 이제 16만 원, 12만 원까지 찍었었죠. 지금 많이 눌려 있으나 40% 정도 빠져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 지지해 줬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면 봐주시면서 오늘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찬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이어갑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현재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1.18%, 1.33%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금 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증시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했던 부분을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의 어떤 50bp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3대 증시가 모두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은 실적주 중심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면서 증시가 견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을 살펴보시면은 철강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즉 어떤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었던 세베르스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디폴트 관련 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섹터 중심 혹은 종목 중심으로의 어떤 상승 견인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타났던 지난 한 달간의 어떤 악재 모습들을 떠올려 본다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기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 중심의 어떤 거래와 그리고 선물 상품 중심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다 보니 오늘은 종목에서의 어떤 큰 손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철강 섹터가 중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철강 중소형, 철강 주요 종목, 강간업체, 그리고 자전거 및 그 자동차 대표주까지도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섹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실 때 단일 종목에 의해서 견인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업체 같은 경우에도 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섹터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 주요 종목에서는 포스코 강판과 같은 종목들이 15%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최근의 어떤 동향은 증시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변동성이 늘어나다 보니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매매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강세 부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현지의 투자, 즉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어떤 복귀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반면 이제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한국은행 측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견인을 하면서 국내 그 기금리에 대한 어떤 차익 부분들, 즉 예대 마진에 대한 회복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제역 및 광우병 수혜 관련 부분으로는 사료주, 비료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그 밀 생산량이 굉장히 감축이 되다 보니까 연간 2,50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의 연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료주, 비료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또 촉발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라면 관련되어 있는 농심과 같은 업종들, 즉 이제 대체식품 그리고 대체육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그간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130불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지금 110불 상태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EU에서 원유 금수 조치를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전에 지속됐을 경우에는 전쟁 자금을 대어주는 부분으로서 유가와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소요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 및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서방 국가들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금수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라늄에 대한 어떤 금수 조치를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러시아에서 의존을 하고 있던 농축 우라늄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대상으로 35%가량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수 조치가 할 경우에는 원전주 관련된 업종들도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오늘 꼽아주신 특징주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스틸, 현대사료와 같은 철강주 그리고 사료주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알랩도 15% 가까이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알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면서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동참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랩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주로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 사실상 알랩의 경우에는 실질적 매출과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타났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다만 대선 관련된 이슈로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이수희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요들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주로 엮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알랩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이상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 과감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다소 차익기견의 구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알랩을 비롯해서 정보보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정보보안, 즉 IT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전략적 요소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크렘린궁이 어나니머스에 대해서 해킹이 되는 사태로 인해 국방 전산망이 마비가 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간 증시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했을 때 다시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정보보안 업종이다라는 부분을 소개드리면서 오늘은 라온시큐어 그리고 사이버원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온시큐어와 그리고 이제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생체인식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정보보안과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 중심에서의 어떤 정보보안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NFT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확장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핀테크 기업들의 동참과 더불어서 정보보안 섹터 부분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알랩은 이제 정치주 테마로 너무 지나치게 평가가 되다 보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보안 섹터를 찾을 때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제조업종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손실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급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제조업종 부분들의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교육주 그리고 정보보안주 그리고 항공 및 서비스 업종 관련 부분들에서 섹터들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해치할 수 있다는 강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게임주들을 비롯해서 정보보안주도 잇따라서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현재 양시장 상승 중인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기분 좋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금 1% 오르면서 2,737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0.87% 오르면서 9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는 기관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까지 붙어준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지만 관망에 가까운 매도세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SK하이닉스는 보합권 터치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미시간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오르고 있고요. 40만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오늘 좋은데 네이버도 1.47%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어제 상승세 이어가면서 2%대 상승 탄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도 거의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전반적으로 빨간불 가득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급락을 뒤로 하고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1% 오르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도 테슬라 급등 영향으로 기분 좋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움 4.97% 급등, LNF도 4.53%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강한데 어제 상승 탄력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이고요. 위메이드도 4.6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CJENM 0.89% 상승하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시장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서울경제TV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